특급품 김소은. 1호로 가야라고 하는 나무, 자전에는 비라고 했으니 우리말로 비자목이라는 것이 아닐까. 이 비자목으로 두께 6치, 게다가 연륜이 고르기만 하면 바둑판으로는 그만이다. 오동으로 사방을 짜고 속이 빈, 돌을 놓을 때마다 떵떵하고 울리는 우리네 바둑판이 아니라 이건 일본식 통나무 기반을 두고 하는 말이다. 비자는 연하고 탄력이 있어 두세 판국을 두고 나면 반면이 얽어서 곤보같이 된다. 얼마 동안을 그냥 내버려두면 반면은 다시 본디대로 평평해진다. 이것이 비자반의 특징이다. 비자를 반제로 진중하는 소위는 오로지 유연성을 취합니다. 반면에 돌이 닿을 때의 연한 감촉. 비자반이면 어느 바둑판보다 어깨가 맞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흑단이나 자단이 귀목이라고 해도 이런 것으로 바둑판을 만들지는 않는다. 비자반 1등품 위에 또 한층 뛰어 특급품이라는 것이 있다. 반제며 치수며 연륜이며 어느 점이 1급과 다르다는 것은 아니나 반면에 머리카락 같은 가느다란 흉터가 보이면 이게 특급품이다. 알기 쉽게 값으로 따지자면 전 시세로 1급이 2,000원, 돌은 따로 하고 전후인데 특급은 2,400~500원. 상처가 있어서 값이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비싸진다는데 진진한 묘미가 있다. 반면이 갈라진다는 것은 기약치 않은 불축의 사고이다. 사고란 어느 때 어느 경우에도 별로 환영될 것이 못 된다. 그 균열의 성질 여하에 따라서는 1급품 바둑판이 목침감으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큰 균열이 아니고 회생할 여지가 있을 정도라면 헝겊으로 싸고 뚜껑을 덮어서 조심스럽게 간수해둔다. 갈라진 균열 사이로 먼지나 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단속이다. 1년, 이태, 때로는 3년까지 그냥 내버려둔다. 계절이 바뀌고 추위, 더위가 여러 차례로 순환한다. 그동안 상처났던 바둑판은 제 힘으로 제 상처를 고쳐서 본디대로 유착해버리고 균열진 자리에 머리카락 같은 희미한 흔적만이 남는다. 비자의 생명은 유연성이라는 특질에 있다. 한번 균열이 생겼다가 제 힘으로 도로 유착, 결합했다는 것은 그 유연성이라는 특질로 실제로 증명해 보인 이를테면 졸업 증서이다. 하마터면 목침감이 될 뻔했던 불구병신이 그 치명적인 시련을 이겨내면 되레 한 급이 올라 특급품이 되어버린다. 재미가 깨를 볶는 이야기다. 더 부연할 필요도 없거니와 나는 이것을 인생의 과실과 결부시켜서 생각해본다. 언제나 어디서나 과실을 범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을 매양 꽁무니에 달고 다니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다. 과실에 대해서 관대해야 할 까닭은 없다. 과실은 예찬하거나 장려할 것이 못 된다. 그러나 어느 누구가 나는 절대로 과실을 범치 않는다고 양언할 것이냐. 공인된 어느 인격, 어느 학식, 지위에서도 그것을 보장할 근거는 찾아내지 못한다. 어느 의미로는 인간의 일생을 과실의 연속이라고도 볼 수 있으리라. 접시 하나, 화분 하나를 깨뜨리는 작은 과실에서 일생을 진창에 파묻어버리는 큰 과실에 이르기까지 여기에도 천차만별의 구별이 있다.
직책상의 과실이나 명리에 관련된 과실은 보상할 방법과 기회가 있을지나 인간 세상에는 그렇지 못할 과실도 있다. 교통사고로 해서 육체를 훼손했다거나 잘못으로 인명을 손상했다거나.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과실이 아니다. 애정윤리의 일탈, 애정의 불규칙 동사, 애정이 저지른 과실로 해서 뉘우침과 쓰라림의 십자가를 일생토록 짊어지고 가려는 이가 내 아는 범위로도 한둘이 아니다. 어떤 생활, 어떤 환경 속에도 카추사가 있고 호손의 주홍 글씨의 주인공은 있을 수 있다. 다만 다른 것은 그들의 개개의 인품과 교양, 기질에 따라서 그 십자가의 경중에 차가 있다는 것뿐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과실을 범한 한 부인이 식음을 전폐하다 굶어 죽었다는 예화는 줄임. 이렇게 준엄하게, 이렇게 극단의 방법으로 하나의 과실을 목숨과 바꾸어서 즉결 처리해버린 그 과단, 그 추상열의의 의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경의를 표할 뿐이다. 여기에는 이론의 주석도 필요치 않다. 어느 범부가 이 용기를 따르랴. 더욱이나 요즘 세태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는 옷깃을 가다듬게 하는 청량수요, 방부제다. 100번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하나의 여백을 남겨두고 싶다. 과실을 범하고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가 있다 하여 그것을 탓하고 나무랄 자 누구인가. 물론 여기도 확연히 나누어져야 할 두 가지 구별이 있다. 제 과실을 스스로 미봉해가면서 후한무치하게 목숨을 누리는 자와 과실의 생채기에 피를 흘리면서 뉘우침의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이와 전자를 두고 문제 삼을 것이 없다. 후자만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죽음이란 절대다. 이 죽음 앞에는 해결 못할 죄과가 없다. 그러나 또 하나의 여백, 1급품 위에다 특급품이란 예외를 인정하고 싶다. 남의 나라에서는 채털리즘이 논의된 지도 오래다. 그러나 우리들은 로렌스, 스탕달과는 인연 없는 100년, 200년 전의 윤리관을 탈피 못한 채 새 것과 낡은 것 사이를 목표 없이 방황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느 한쪽의 가부론이 아니다. 그러나 공백 시대인데도 애정윤리에 대한 관객석의 비판은 언제나 추상같이 날카롭고 가혹하다. 전쟁이 빚어낸 비극 중에서도 호소할 길 없는 가장 큰 비극은 죽음으로 해서 혹은 납치로 해서 사랑하고 의지하던 짝을 잃은 그 슬픔이다. 전쟁은 왜 하는 거냐? 내 국토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내 국토는 왜 지키는 거냐? 왜 자유는 있어야 하느냐? 아내와 지아비가 서로 의지하고 자식과 부모가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떳떳하게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이다. 그 보람, 그 사랑의 밑뿌리를 잃은 전화의 희생자들. 극단으로 말하자면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 희생이 바로 그 당자에게 보상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죽은 남편이, 죽은 아버지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전쟁 미망인, 납치 미망인들의 윤락을 운유하는 이들의 그 표준화는 도의의 내용은 언제나 청교도의 그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채찍과 냉소를 예비하기 전에 그들의 굶주린, 그들의 쓰라림과 눈물을 먼저 계량할 저을 때가 있어야 될 말이다. 신산과 고난을 무릅쓰고 올바른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이들의 그 절조와 용기는 100번 고개 숙여 절할 만하다. 그렇다 하기로니 그 공식, 그 도의 하나만이 유일무이의 표준이 될 수는 없다. 어느 거리에서
친구의 부인 한 분을 만났다. 그 부부는 사변의 희생자로 납북된 채 지금까지 행사를 모른다. 거리에서 만난 그 부인, 만사까지는 아니라도 남의 눈에 띌 정도로 배가 부른 그분과 차를 한 잔 나누면서 선생님도 저를 경멸하시지요. 못된 년이라고 하고 고개를 숙이는 그 부인 앞에서 내가 한 이야기가 바로 비자목 바둑판의 예어하이다. 과실은 예찬할 것이 아니오. 장려할 노릇도 못 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과실이 인생의 올 마이너스일 까닭도 없다. 과실로에서 더 커가고 깊어가는 인격이 있다. 과실로에서 더 정화되고 굳세어지는 사랑이 있다. 생활이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어느 과실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은 아니다. 제 과실, 제 상처를 제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비자판의 탄력, 그 탄력만이 과실을 호용한다. 인생이 바둑판만도 못하다고 해서야 될 말인가.